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XRP 현재 고가는 3,165원, 저가는 3,136원, 현재가는 3,161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력을 다시 가져오다가도 다시 한번 떨어지고 또다시 상승력을 가져오다가 또다시 한번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XRP 리플 코인 물론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 2,500원대를 터치하고 V자 반등을 통해서 상승력을 재차 높일 줄 알았으나 여전히 이 행보 구간을 가져오고 있죠. 우선 이 관세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관세를 올린다는 건 말 그대로 한국 기업, 미국 기업, 글로벌 모든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말이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코인 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불리우는 고래들은 기업과 기관이죠. 그렇다면 고래들은 당연히 시장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들이 투자했던 주식 시장 또 코인 시장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당연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나 시장을 흔들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더 떨어지지 않고 이 2,500원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렸다라는 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도 똑같이 3,000원, 3,250원, 또 3,500원 이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건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하면 안 되겠죠. 어떠한 기본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같이 판단하면서 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지 지금까지 떨어졌던 그 부분이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고 이 모멘텀에 따라서 XRP 리플 코인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냐?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당연히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의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평균대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대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차트 하나 분석하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핵심 용어들, 차트 흐름 등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XRP 고래 하루 수십억 개 토큰이 바이낸스로 이동 중이다.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최근 XRP 고래들이 하루 2억에서 69억 개에 달하는 XRP를 바이낸스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움직임은 XRP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XRP 고래들은 3월 초에도 유례없는 예치 활동을 보였고 최근에는 4월 한 달간 9억 개 이상의 XRP를 매수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이처럼 거래량이 급증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으나 고래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입니다.
XRP ETF는 최근 일부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낙관적입니다. 다만 ETF가 승인되더라도 시장 내 수요, 기존 비트코인 ETF의 강세로 인해 한정된 영향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왔고요. 현재 비트코인 ETF는 관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XRP 고래들의 연이은 대규모 예치 행위는 해당 자산의 미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반영한다. ETF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XRP 향후 시장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벤트를 많이 가지고 오는 XRP 리플 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ETF죠. 우리가 XRP 리플 코인 항상 말씀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이 재료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이 재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ETF가 있습니다. ETF라는 것은 펀드죠.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시장의 유동성 자금, 한마디로 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용된다고 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발전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CBDC가 있죠. CBDC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입니다. IMF라는 국제 통화기금과도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으로도 이렇게나 많은 게 XRP 리플 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ETF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확실하게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호재성 이벤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리플 회장이 폴 에킨스 SEC 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SEC와 XRP 리플 코인이 이제는 보다 더 화합적인 움직임을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전망에서는 ETF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플 회장과 폴 에킨스 SEC 위원장은 왜 이 시점에 회동을 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뉴스에 나오면서 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까요?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XRP 리플 코인을 보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은 확실하게 벌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압박했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그런데 SEC가 XRP만 압박한 건 아니죠. 다른 코인들을 대부분 다 증권으로 교부짓고 해당되는 코인 거래소 또한 SEC가 엄청나게 압박했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난 정부 전 SEC 위원장은 이렇게나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SEC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폴 에킨슨으로 바뀌었고 폴 에킨슨은 친암호화폐 인사이기 때문에 XRP 이제는 SEC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미 해당되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사실상 끝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죠. SEC와의 이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 이후에 ETF 펀드 상품의 출시가 되는 부분도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뉴스 한번 보시면 미국 법원이 SEC와 리플의 항소심 60일 중단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난 4월 16일에 나왔거든요.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미국 법원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소하고 있는 부분을 중단해 주세요. 60일 동안 중단을 승인했다라는 거예요. 4월 16일이니까 60일 후인 6월 16일 날 그 결과치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이 뉴스 한번 보시면 리플의 현물 ETF가 6월 달로 연기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오늘 6월로 연기했습니다. 공식 문서에 의하면
XRP 현물 ETF의 최종 결정일은 오는 6월 17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6일 날 법정 리스크가 발표가 될 부분인 거고, 그 다음 날인 6월 17일 날짜로 ETF가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죠. 이 부분은 ETF를 현재 시점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SEC 위원장과 회동하면서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이 부분을 통해서 소송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ETF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SEC가 해킹을 당해서 비트코인 ETF가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승인되었다라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해프닝이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곧바로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죠. 그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던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 다들 기억나시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해당되는 고래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들은 기업과 기관이죠. 이러한 고래들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가길 원하면서 먼저 매집하는 과정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뉴스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노림수가 있다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월가가, 그러니까 고래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선순위가 최저가를 만들고 매집하는 과정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만 XRP 리플코인도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인 하나인 이 ETF가 나오기 전에 그들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매집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욕심이 얼만큼 가득한지 아실 겁니다. 물론 수익에 대한 욕심은 우리 또한 있죠. 수익을 많이 보면 좋긴 한데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고래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최저가를 만들어서 그들이 들어가게 좋게 단가를 만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박스권 라인,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박스권 라인만 만든다라는 건, 개인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죠. 호재가 그렇게나 많다면서 왜 오르지 않는 것이냐? 강력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이 그렇게나 많이 매수했다면서 왜 안 올라가는 것이냐?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고래들은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집의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그때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바로 매집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만들면 개인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매도를 고려합니다. 그러면 이 매도한 물량들은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전거래에 대해서 고래들은 왜 자전거래를 돌릴까? 그들이 매도하고 그들이 매수하면서 왜 비중을 추가할까?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속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을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